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6월 20일 일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행정법 강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날씨가 습하고 또 일요일부터 오늘부터는 많이 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문제, 행정사 25년 시험 문제인데요. 행정사 문제가 25문제인데 그 중에 강론 문제가 그래도 7문제나 나오고 적지 않은 양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조직법상 권한의 위임이타 기관임까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권한의 위임의 권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인 내용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부조직법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권한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그건 또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조직과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확장이다. 권한의 확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한의 확장, 원래 법률로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걸로 정해놨는데 그 권한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권한의 위임, 위탁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부적인 문제죠. 내부적인 문제, 내부 위임 이렇게 해가지고 전결, 대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부임하고. 그러면 여기는요, 권한의 위임, 물론 상하, 위계, 자, 상하 이렇게 국가기관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는 위임, 그 다음에 전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다른 전문. 그래서 단체에게 자, 대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 뭐 친구한테 부탁하지 위임하지는 않잖아요. 대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한의 위임은요, 별도의 말이 없으면 권한의 위임인데 이거 막 주면 안 되죠. 권한의 근원은 바뀌진 않아요. 집행할 수 있는, 자,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찌됐든 법률의 근거를 두고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위임이나 위탁이라는 걸 하면 권한 행사에 관한 권한자의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두고 권한의 위임, 그러면 권한 행사자, 권한 행사 기관의 변경이 생겨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상하, 그러면 자, 수임이라고 하죠. 수임 기관이 자, 권한 행사에 주된, 한마디로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자가 되고요. 받은, 그러면 위임한 기관은 그냥 위임만 하고 나는 떠났으니까 내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권한의 이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인 권한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휘, 감독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권한을 다시 걷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권한의 위임이탁이, 저 전문 영역에서 또는 기관 외부에 그렇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럴 때는 권한의 위탁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내부임, 그러면 전결, 대결인데 긴 대자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간 자리를 비울 때, 전결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졌을 때 대신 잠깐 한 가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신 가서 업무 집행을 하고 오는 걸 우리는 전결이라고 하고요. 약간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결보다도 장기간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항상 대결이나 전결은 하나의 일을 시킨 것만 하고, 대결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자리가 비었을 때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결은 특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결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장기간 일을 비웠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권한자의 권한 행사자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권한 행사적 변경이 없기 때문에 내부임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권한의 위임 위탁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돼요. 권한 행사자의 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임 위탁을 하면 그냥 일만 시키나요? 당연히 거기에 비용도 당연히 전부 지급을 해야죠. 전부 지급을 합니다. 아니, 일만 시키고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부조직법에도 요 근거 조문을 다 마련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권한의 확장해갖고 권한의 위임이탁, 그다음에 내부임의 전결, 대결. 이렇게. 그러면 내부임의 전결, 대결하면 여전히 일을 시킨 위임 권한, 위임청의 명의를 가지고 해야지 수임청의 명의로 업무 집행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위임이탁을 받으면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셔야 돼요. 수임 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업무 집행을 하고요. 책임은 어찌됐든 수임 수탁기관에 그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여기는 여전히 위임청이 지는데,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부에 위임이 있었다, 그건 다 법률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있었다, 자세히 모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상 명의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내부임은 위임청이 명의로 해야 되는데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하면 그거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무효예요. 그럴 때 소송 상대방은 당연히 명의자를 보고 소송합니다. 수임기관 수임청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명의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권한의 위임과 위탁, 내부임하고 약간의 소송 상대방이라는 개념에서 쟁송 상대방이라는 개념에서 항상 소송 상대방은 거래 안전성, 외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의자라는 걸 조금 더 중시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걸 전제로 문제 한번 볼게요. 뭐 법률 문제긴 해도 옳지 않은 것. 국가사무가 지방자산제 장에게, 이거 기관이잖아요. 단체에게, 이건 단체고요.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 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단체 위임사무, 자치사무까지만. 기관 위임사무는 안 돼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장의하는 규칙은요. 단체 위임사무, 자치사무, 기관 위임사무 세 가지 다 되죠.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에는 기관 위임사무는 속하지 않는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강론이 아니라 총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수임사무를 일부를 그 기관 위임장 승인을 받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재임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승인을 받으면요, 기관 위임사무는 신뢰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신뢰에 반한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맞아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항상 위임을 했다, 권한을 위임을 했다, 위임하면 빠이빠이 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휘감독권. 그다음에 4번,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서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위임을 했으면 권한, 행사자의 권한, 기관이 바뀌는데, 근데 행사할 때마다 매번 위임기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요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 5번째, 지방자산제가 국가사무를 수임받았다. 수임한 지방자산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국가가 비용을 다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수임기관에서 그 단체에서 아니 일도 시키고 돈도 부담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 이게 뭐 하부 조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진짜 비용도 안 주고 막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따라서 5번,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무겁지 않게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나요? 그래도 개념상 이 정도 알아두면 권한의 확장, 위임 위탁, 그 다음에 내부 임의로서 정결, 대결 이렇게 좀 구별해주면 그래도 여러분 행정법 실력이 차곡차곡 늘어날 겁니다. 오늘 강론이었는데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또 총론, 또 6월 달을 또 이렇게 뒤로 또 다음 주는 호국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그래도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고요. 네,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